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기업 시진핑의 중국에서 현실 오징어 게임의 직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엔터 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들이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에 직면해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단 한국만이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까지 경제적으로 중국과 연계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아마도 서양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고래 싸움에서 어떻게 자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기사는 영국이 한국에 대한 대중보고서가 아니라 자국의 반면교사로 여기는 기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K엔터테인먼트, K게임 및 K뷰티가 베이징의 전면적인 단속에 휩싸였습니다. 캐릭터가 생존을 위해 잔인한 어린이용 게임에 참여해야 하는 넷플릭스 판타지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블록버스터 성공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국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K-POP 슈퍼스타 방탄소년단과 같은 다른 히트곡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산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의 기술에 대해 단속하면서 중국의 가장 큰 성장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일부는 중국의 지배적인 기술 그룹의 가치에서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그룹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베이징 규제 공세의 전면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기업 전략을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그룹의 투자자인 JNJ 자산운용 최강욱 사장은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집중하는 곳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 동남아, 미국, 유럽 등 미래 성장을 위해 확장해야 합니다. 국영 코리아 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한류 또는 코리안 웨이브로 알려진 한국의 음악, TV, 영화 및 게임 산업의 인기는 한국을 세계적인 명성으로 이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콘텐츠 에이전시인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시진핑의 게임 단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이 영적 아편으로 묘사한 게임, 어린 플레이어를 위해 온라인 게임에 주당 3시간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35억 달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히트작인 배틀그라운드로 알려진 한국 최고의 게임 그룹 크래프톤의 주가가 초기 공모 가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게임 개발사인 펄어비스의 주가는 8월 말 이후 10% 이상 하락했으며 한편 넥슨은 2005년 출시 이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 온라인 모바일 버전 중국 승인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이 2015년 3억 6천만 달러에서 2019년 8억 8,500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한 인도에서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에 중점을 둔 보다 광범위한 콘텐츠 하우스로 재탄생하려고 합니다. 한 게임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 게임사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동남아와 서구 시장에 집중하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빅게임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주얼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비옥한 기반임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는 국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올해 청중을 사로잡은 디스토피아적 불평등의 우화인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예정이며 스트리밍 거물에게 8억 9,100만 달러를 벌어줬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유명 인사들에게 유행하는 이른바 여성 패션 트렌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국의 137억 달러 화장품 산업의 전망도 흐려졌습니다. 당국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성형수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K-POP 행위의 온라인 팬그룹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화대사인 방탄소년단도 이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그룹 멤버가 한국전쟁을 언급한 후 작년 말 중국 마케팅 캠페인에서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에 의해 중국 광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민족주의적 역풍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한국의 미국 미사일 사드 설치에 유통업체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발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인연합회의 이재수 씨는 이전에는 한국의 음악과 TV 드라마의 매력이 한국의 소비재를 중국에서 판매 촉진시켰지만 이제는 지역 경쟁자들이 점점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밸류체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초부터 저가형 이니스프리 브랜드 매장 276개를 폐쇄한 후 중국은 프리미엄 브랜드 소라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또한 북미와 유럽으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와 67% 증가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인 페트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이찬 매니징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EA 시장에서 확장 계획을 가속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략적 전환을 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POP 기획사 RBW 경영진이 신인 걸그룹 퍼플키스를 영입할 때 중국인 멤버 영입에 반대하는 한국 기업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우 RBW 사장은 더 이상 중국과 일본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어느 순간 중국의 엄청난 인구의 소비시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나 황금어장으로 보였던 건 사실이며 그 황금어장에 황금을 캐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며 중국을 제조업의 공룡,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세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너무 커버린 공룡의 횡포를 원래 더 컸던 공룡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고 그 큰 두 마리 공룡의 싸움을 공룡의 발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 공룡의 싸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앞으로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한류의 점령은 그 공룡들의 싸움을 피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는 한국이 약자며 중국이 강자라고 비유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개척자이지만 영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아직 중국의 경제적 파워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선진국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물류를 꽉 막아버리자 사소한 마스크 공급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보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기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